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온라인 수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오늘은 193쪽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할 건데요. 그래서 194쪽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자 표기법은요, 뒤에 부록에 내용이 있기는 한데 그 부록에 있는 내용까지 하면 수업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부록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면은 그때 241페이지, 242페이지 부록 있죠? 여기는 학교에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그 본문에 195쪽 붙어 있는 학습 활동이 있죠. 네, 이 학습 활동도 학교에 와서 하도록 할게요. 네. 진도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진도를 나가서 다행히 시험 전에 한 그래도 2시간 정도 자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모두 다 교과서를 펴주세요. 193쪽을 펴니다. 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자, 지난 시간에 외래어 표기법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뭐냐면 바로 이런 건데요. 위에 그림이 있죠. 해운대 같은 우리 그 부산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렇죠? 자, 이 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HAEUNDAE처럼 로마자로 표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네, 서울의 종로라는 곳이 있죠. 지명입니다. 자, 이 국어를 밑에 있는 것처럼 JONGRO와 같이 로마자로 표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책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뭐 해운대, 종로, 장곡, 묵호, 울산 같은 이런 지명들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로마자로 표기하는 거 예를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쵸? 뭐 이거 말고도 김치 같은 것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겠죠. 뭐 불고기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국어는 국어로만 표기하면 되지 왜 로마자로 표기해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네? 생각해 본다면 자,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행아웃 채팅창에 한번 입력을 해봐 주세요. 국어를 왜 로마자로 표기해야 하는 걸까요? 네, 행아웃 채팅창에 한번 입력해 보세요. 네, 어떤 대답을 친구들이 할지 궁금한데요. 아마도 지금 여기 보면 이 그림이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머리 색깔이 노란색이죠. 이게 한국인이 염색한 걸 수도 있겠지만 아마 외국인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한국에 관광 온 외국인이 이렇게 배낭, 여기 백팩을 맨 것 같아요. 그쵸? 배낭을 메고 관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에 가봐야지 하고 생각했던 곳들을 막 떠올리고 있는데 해운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 막 물음표를 띄우면서 두리번 거리면서 여기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대 가고 싶은데 만약에 이 한글로 이 국어로만 표기를 하고 만약에 아래처럼 로마자로 표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 외국인이 과연 해운대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네. 울산 이렇게 국어로만 표기를 하고 밑에처럼 로마자로 표기하지 않는다면 이 외국인 친구가 울산으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 뭐 구글 지도 켜서 가면 됩니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친구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글 지도마저도 로마자로 입력을 하고 찾을 수 있게 돼 있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이 외국인 친구가 한국어를 정말 마스터한 친구가 아니라면 울산을 이렇게 울산하고 국어로 구글 지도에 입력하겠어요? 그쵸? 못하겠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져 있지만 지금은 사실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해외여행도 가고 그렇게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나라에도 관광 많이 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죠. 그래서 어디든 가고 우리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와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뭐 음식이나 우리나라의 문화 같은 것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 있고 소개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세계화된 사회 속에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지명이나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마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표기를 하려면 또 일관된 규칙을 어느 정도 제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게 필요하게 된 거죠. 아시겠나요? 네, 서두가 길었네요. 자, 그럼 교과서 본문을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줄. 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한글 맞춤법과 달리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일단은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형광펜 칠할게요.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뭐는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말을 했냐면 한글 맞춤법과 달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한글 맞춤법은 뭐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복습해볼까요? 자, 앞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한글 맞춤법으로 가볼게요. 189쪽이죠. 네, 여기거든요. 189쪽. 188쪽 여기가 한글 맞춤법이었어요. 그 온라인 수업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 189쪽에 보면요. 한글 맞춤법은 끝에서 두 번째 줄이죠. 소리대로 적거나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발음 나는 대로 적지 않고 그 단어의 원래 원형을 살려서 그 원형을 밝혀서 적어주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있었는데 자, 근데 오늘 하는 로마자 표기법에 가보니 얘는 무조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무조건 소리 나는 대로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아시겠죠? 네, 별표, 형광펜 해주세요. 네, 별표. 자, 그러면 왜 표준 발음으로 적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종로를 종로가 아니라 종로가 아니라 잠시만요. 다시 한번 펜을 바꿀게요. 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종로 같은 경우에는 적을 때는 둘째 음절을 리을 오 이렇게 표기를 하죠. 하지만 이거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리을 오가 아니라 니은 오로 발음이 돼요. 이거 의문의 변동에서 뭐가 적용된 거예요? 네, 그쵸. 비음화가 일어난 거죠. 기억나요? 이응, 미음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그런 비음화 배웠었죠. 네, 그 비음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종로라고 발음합니다. 로가 아니라 종로. 이렇게 비음화시켜서 발음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자로 표기할 때도 RO가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NO라고 적어야 되는 거죠. NO. 네, 이렇게 적혀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한국인과 외국인이 소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발음 나는 대로 적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털이 하얀 말 있죠? 이거 백마라고 발음해요. 뒤에 비음인 미음이 오니까 앞에 기역이 파열음 기역이 이응으로 비음화가 되죠. 같은 조 밑이 내의 비음으로 비음화가 됩니다. 자, 해돋이는요. 잠시만, 백마 봤으니까 옆에 로마자 표기를 바로 볼게요. 그래서 BAE KMA가 아니라 K가 아니라 NG NG로 표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돋이 같은 경우에도 해가 돋다. 그리고 거기에 명사 파생접사 이가 붙었죠. 자, 이거 해돋이하고 국외음화가 일어나요.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지읒으로 발음이 돼요. 해돋이가 아니라 해돋이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DI가 아니라 JI로 로마자 표기를 하고요. 좋고 같은 경우에도 이게 거센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히읗, 기역이 줄어들어서 키읔으로 축약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JO, H, GO 이렇게 적지 않고 히읗이랑 기역이랑 축약돼서 키읔으로 발음되는 것을 살려서 K로 적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예외가 있네요. 다만 예외입니다. 체온에서 일어나는 거센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히읗을 밝혀 적는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위에서 살펴봤던 거 좋고 같은 경우에는 체온이 아니죠. 용언의 어감 플러스 엄이 된 거죠. 그쵸? 이 경우에 거센소리 대기가 일어난 그 음운 변동은 그대로 로마자 표기에 반영을 해서 JO, H, GO가 아니라 이렇게 KO로 적잖아요. 그쵸? 근데 예외적으로 체온에서 일어나는 거센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형을 밝혀서 히읗을 그대로 H로 적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보면은요. 위에 그림을 보면 여기 무코 보이나요? 무코. 어떻게 적고 있어요? MUKO라고 적었어요. MUKO 라고 적은 거 제대로 된 걸까요? 아니죠. 그쵸? 이게 발음은 물론 무코 같은 경우에 기역이랑 히읗이랑 축약이 되니까 무코 이렇게 거센소리 대기 돼서 이렇게 발음은 됩니다. 그냥 발음한 대로 적는다면 이렇게 적는 게 MUKO라고 적는 게 맞을 텐데 근데 이것은 이제 지명이거든요. 지명이니까 고유명사잖아요. 그쵸? 체온이에요. 체온에서 일어난 거센소리 대기니까 이렇게 거센소리 대기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히읗을 밝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HO 살려서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MUKHO로 적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볼게요. 자, 또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또 원칙이래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외래어 표기법이랑 같은 내용이네요. 그쵸? 외래어 표기법에서도 된소리로 발음 나는 것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같은 거네.
그때는 이제 외래어였고 오늘은 로마자고. 로마자도 된소리를 표기에 된소리 내기 된 거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데요. 자, 울산 같은 경우 발음상으로는 분명히 울산 우리가 된소리 대기 일으켜서 발음을 하고 있어요. 그쵸? 자, 이 발음대로 적는다면 이렇게 SS로 적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S 하나만 적어줍니다.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영어 시간에 배워서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고유명사는 무조건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 그림의 예를 한번 보면요. 장곡, 종로, 묵호, 울산, 해운대 전부 다 지명이죠. 지명은 고유명사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로마자 첫 글자는 대문자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으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로마자 표기를 할 때에는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데요. 네,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나가 나오네요.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떨 때는 사용하면 될까요? 다른 색깔. 자, 그러나 발음이 혼동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게 예외인 거죠. 이때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은 경우에요. 만약에 붙임표 없이 적는다면 이거를 어떻게 읽을 오해의 소지가 있죠? HA로 끊는 거야. 그 다음에 EUN으로 끊는 거야. 그 다음에 DA로 끊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읽히지? 하은대. 이렇게 잘못 읽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외국인 친구가 여기가 하은대?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를 발음을 혼동할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이 가로줄을 붙임표를 HAE와 그러니까 E와 U 사이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HAE니까 해라고 읽히죠. UN 운 그다음에 DAE 대로 읽히죠. 그쵸? 자, 그러니까 그런 발음의 혼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얘기를 보자면요. 도시, 군구, 읍면리, 동해, 행정구역, 단위와 거리를 뜻하는 가 앞에도 뭐를 붙일 수 있대요? 네, 예외적으로 이렇게 붙임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밑에 맨 마지막 줄에 예를 보면 이렇게 삼중면, 면 있죠. 이게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뭐 읍면리, 동 할 때 그 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면 앞에다가 이렇게 가로줄을 붙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유의점이 있어요. 이거 형광펜으로 칠해줍시다. 자, 그런데 이때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형광펜. 그래서 예를 들면 삼중면 같은 경우에는 죽에 있는 받침 기역이 뒤에 미음을 만나서 이렇게 이응으로 비음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쵸? 이 비음화를 반영해서 로마자 표기를 한다면 어떻게 적는 게 맞겠어요? 한번 적어보자면 자, 색깔 좀 바꿀게요. 자, 만약에 비음화 한 대로 적는다면 어떻게 되겠어? 일단은 이게 지명이니까 대문자로 첫 글자 시작해주고 중이니까 이응은 NG로 표기하거든요. NG 그 다음에 가로줄 써야 된다 그랬을까? 행정구역 그쵸? 면은 NYEO
N. 이렇게. 그러니까 NG로 이렇게, 이거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NG로 이렇게 하겠죠. 그쵸? 만약에 이 비음화를 표기에 반영을 한다면, 그죠?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왜? 붙임표의 앞뒤에서 일어난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삼죽면. NG로 하지 않고 뭘로 표기했나요? 네, 보니까 여기 K로 표기하고 있는 거 보이나요? J, U, K. 그러니까 K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뒤로 194쪽 가봅시다.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선생님이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줬었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자, 이거 먼저 해야지 해놓고 이거를 먼저 안 했어요. 여러분들 본문의 왼쪽에 한번 보세요. 지금 앞에서 이게 뭐야, 하나도 모르겠어 했던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친절하게 로마자 표기 일람이 있었네요. 국어의 모음 아오, 오우, 의이, 에에, 요렇게 요것들을 어떻게 로마자로 표기하는지 나와 있어요. 국어의 모음 아는 로마자 A로, 국어의 어는 로마자 이오로, 국어의 오는 로마자 오로, 우는 유로, 으는 이유, 이는 아이, 에는 에이, 어의 이는 이, 오의 이는 오이, 우의 이는 wi, 야는 ya, 여는 yo, 요는 yo, 유는 yu, 얘는 yae, 여의 이는 ye. 오아는요, wa, 오에는 wae, 우어는 wo, 우에는 we, 의이는 ui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자, 국어의 자음을 어떻게 로마자로 표기하는지 또 나와 있네요. 국어의 기역은 G 또는 K로, 쌍기역은 KK로, 기역은 K로, 디귿은 D 또는 T로, 쌍디귿은 TT로, 디귿은 T로, 비읍은 B 또는 P, 쌍비읍은 PP로, 피읍은 P로, 지읒은 J로, 쌍지읒은 JJ, 치읒은 CH, 시옷은 S, 쌍시옷은 SS, 이읒은 H, 니은은 N, 미음은 M, 이응은 NG, 리을은 R 또는 L로 표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다들 이렇게 국어의 자음 모음은 하나의 로마자에 대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러 개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네요. 그게 자음 중에서 기역이죠. 기역은 어떨 때 G로, 어떨 때 K로 하는 걸까요? 자, 디귿도 어떨 때는 D, 어떨 때는 T로, 비읍도 어떨 때는 B로, 어떨 때는 P로 발음을 해요. 그쵸? 각각 어떤 경우에 그렇게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기를 하죠. 네, 기역은 G 또는 K, 디귿은 D 또는 T, 비읍은 B 또는 P로 표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리을은 어떤 경우에는 R, 어떤 경우는 L로 표기하는지 자,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봐주세요. 자, 자음 가운데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은 자,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은 모음 앞에서는 뭘로 표기를 해요? GD, B로
로마자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음앞이나 어말에서는 KTP로 표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장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KOK 적으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요? O 앞에 오는 기역은 뭘로? 모음 앞에 왔으니까 K가 아니라 G로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보면은 어말에 온 기역이 있죠. 곡 할 때 기역이 뭐 O 앞에도 있고 O 뒤에도 있잖아요. 그쵸? 그 O 뒤에 있는, 즉 어말에 있는 기역은 K로 표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대곳과 호법도 볼까요? 대곳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대곳은 발음을 적어보자면 이렇게 되죠. 음절 끝소리 현상에 의해서 받침 치읓이 디귿으로 음끝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를 로마자 표기법으로 해본다. 그러면 O 앞에 있는 기역이니까 당연히 K가 아니라 G로 적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어말에 디귿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D가 아니라 어말이니까 T로 표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호법 이것도 호법 같은 경우에 발음이 그대로 호법인데 일단은 비읍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앞에 있는 비읍은 모음 앞이니까 P가 아니라 B로 적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종성 비읍은 말이니까 P로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다음. 자, 또 다른 얘기인데 충무로, 을지로, 서울에서 보듯이 유음, 리을. 자, 유음, 리을은 어떻게 적느냐?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적고요.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 L로 적습니다. 그리고 또 신라나 별내처럼 리을이 연속된 소리는 LL로 적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얘가 있는데 충무로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지금 리을이 모음 앞에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리을을 R로 적었어요. 을지로 할 때도 리을이 모음 O 앞에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R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R로. L이 아니라 R로 적었죠. 그 다음에 서울은 어때요? 리을이 말에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R이 아닌 L로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음운의 변동에서 유음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발음을 적어보자면 이렇게 돼요. 어때요? 리을이 연달아서 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LL로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별내도 마찬가지죠? 얘도 유음화가 돼서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별내 이렇게 돼요. 그쵸? 리을이 연달아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시 LL로 적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로마자 표기법 본문이 끝났거든요. 자, 빨리 우리 기초다지기 같이 풀어봅시다. 기초다지기. 빨리 풀어보세요. 자, 다음 우리나라 음식들인데 지금 점심 전인가요,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밤에 찍고 있는데 갑자기 야식 땡기네요.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음식들입니다. 이거 우리 외국인 친구한테 소개해 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로마자로 표기를 해볼게요. 불고기는 뭐라고 표기하면 될까요? 네. 비유. 왜 비로 해야 되겠어요? 모음 우 앞이니까 피가 아니라 비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리을은, 자음 앞에 왔다. 그쵸? 자음 기역 앞에 왔으니까 R이 아닌 L로 적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고기 할 때 고의 기역은 모음 O 앞에 왔으니까 K가 아니라 G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할 때 기역도 마찬가지 모음 앞이니까 G로 적어야 되겠죠? BUL, GO, GI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파전은요? 파전, 피읍이니까 피읍은 무조건 이제 피로 적는다고 옆에 로마자 표기 일람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피읍은 피로. 자, 그러면 A. 그 다음에 지읒은 J. 그 다음에 어는 뭐 어떻게 적는다고 했죠? 네, E, O. 그 다음에 니은은 N 하면 되죠. 얘는 어려운 게 없네요. 다음 김밥. 김밥은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네, 얘는 자, 모음 E 앞에 왔으니까 K가 아니라 G로. 일단 밥할 때 앞에 오는 비읍은 이렇게 B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A. 근데 이제 끝에 있는 어말 비읍은 B가 아니라 P로 적으면 되겠네요. 김밥 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질문이 왠지 나올 것 같아서 쌤이 미리 선수를 칠게요. 김밥의 표준 발음은 뭐게요? 원래는 된소리 대기,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 우리 안 배웠는데 사이소리 현상 일으키지 않은, 그래서 된소리가 덧나지 않는 김밥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얘도 되지만 뭐도 되는 걸로 인정이 됐냐면 사람들이 사실 김밥 하는 사람들보다 김밥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선생님 말 안 믿을 것 같아서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사전에 검색해 보겠습니다. 뭐지? 저런 걸 검색한 적이 없는데. 보세요. 김밥, 김밥, 김밥. 앞에 것만 발음해주네. 김밥만 발음해주네. 네, 원래는 이 앞에 거 김밥 이것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다가 사람들이 김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김밥으로 된소리 덧나게 해서 사회소리 현상 일어나는 그 발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김밥과 김밥 둘 다 표준 발음이에요. 자, 여기 중간에 점 2개 땡땡 돼 있는 거는 긴 소리로 장음으로 발음하라는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김밥과 김밥 둘 다 지금 표준 발음인데 여기 로마자 표기할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B로 표기를 했죠. 그러니까 PP가 아니라 그냥 B로 했어요. 왜 그렇죠? 기억나나요? 자, 앞에 본문 가볼까요? 좀 전에 했잖아요. 8번째 줄에. 보이나요? 8번째 줄입니다. 여기에요. 또한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밥 할 때는 PP가 아니라 B로 표기를 합니다.
자, 육개장 빨리 갑시다. 육개장은 어떻게 적을까요? Y, U. 그 다음에 자음 앞이니까 이때 기역은 K로 적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개 할 때 기역은 모음 앞이니까 G로 적어야 되겠죠? A, J, A, N, G.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이 그냥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 아참, 학교 올 때 교과서 꼭 들고 오세요. 뒤에 부록, 로마자 규정해야 되고 학습 활동도 해야 되니까요. 자, 여기서 쌤이 숙제로 학습 활동 풀어오기를 내면 여러분도 싫어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학교 와서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